영국과 프랑스는 가깝지만 먼 나라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서로 도울 수밖에 없었지만 역사적으로는 매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1851년 영국이 세계 최초의 산업박람회 즉 엑스포를 개최한 것도 프랑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엑스포에서 영국이 보여준 건축은 프랑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축구장 10배 이상의 크기인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수정궁이었습니다. 이 수정궁은 돌로만 건축하던 시절 돌이 아닌 유리와 철골로만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것도 기계관, 제품관, 예술관을 다 모은 거대한 최첨단 멀티플렉스입니다. 이 수정궁을 찾는 관객이 무려 600만이 넘으면서 영국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것도 엑스포를 오픈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프랑스는 배가 아팠지만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9년 프랑스는 영국 보란 듯이 엑스포를 유치합니다. 그러나 커다란 걱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 걱정은 영국의 수정궁의 위상을 반드시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건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준 사람이 구스타프 에펠입니다. 300m 높이의 에펠탑은 첫 7개월 동안 건축비 전체를 회수할 정도로 초대박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파리로만 몰려가고 영국의 수정궁 따위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 하나로 프랑스는 단숨에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국가가 되고 그것을 주도한 구스타프 에펠도 완전히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매우 불편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영국 철도의 왕이라는 영국의 철도 사업가 에드워드 와킨입니다. 영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업가 와킨에게 에펠탑의 존재는 부럽지만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모종의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영국 런던 근처 웸블리에 거대한 땅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땅에 초대한 사람은 구스타프 에펠입니다. 여기서 에펠은 놀랄 만한 제안을 받습니다. 어떤 제안이었을까요? 에드워드 와킨은 엄청난 대가를 말하면서 에펠에게 프랑스보다 더 높은 탑을 여기에 짓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펠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응하면 나는 더 이상 프랑스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짧고 폼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고민하는 척은 하고 다른 것을 만들자고 유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와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펠 없이 하겠다는 생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설계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접수된 설계는 총 68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에펠탑과 너무나 비슷해서 이름을 붙여도 에팔탑이나 또는 에폴탑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 허접한 짝퉁들 뿐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에펠탑의 2배 600m이고 나선형 철도가 중간까지 이어져 기차가 오르게 했으며 또 하늘에 떠 있는 농장이거나 거대한 피라미드를 재현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1등으로 뽑힌 것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높이가 에펠탑보다 45.8m 더 높은 366m, 다리가 8개 달린 탑입니다. 지금부터 이 탑을 와킨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탑에는 방이 90개가 있는 호텔에 있으며 댄스룸, 전시장, 전망대에 터키 땅까지 있습니다. 와킨은 이 탑을 공개하면서 투자 유치를 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탑이 에펠탑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해도 그는 영국의 자존심이라 포기할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포기하기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침내 착공을 하고 첫 단계 완성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벌써 기울어진 것입니다. 공사비를 아끼려고 8개 있던 다리를 4개로 줄여 공사를 했던 이유입니다. 얼른 보수를 하고 추가로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했지만 탑이 기울어진다는 소문은 어느새 퍼져버렸습니다. 1901년 런던 일간지에 와킨 탑이 무너진다는 기사가 뜨면서 와킨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이제 프랑스를 꺾겠다는 그 야심찬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어느 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축구장이 생기는데
그 축구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윈블던 축구장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킨탑을 원래대로 다리 8개로 했으면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반면에 아니야, 커도 짝퉁은 짝퉁이다, 완성됐으면 오히려 영국을 부끄럽게 했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저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며 마치겠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에펠탑도 영국과 프랑스의 치열한 경쟁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영국에 수정궁이 없었다면 에펠탑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때론 경쟁으로 최고의 가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